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열린마당은요, 건강 특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또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나마 좀 챙겨야겠다라고 하신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국가 건강검진 요 정도는 좀 신경을 쓰실 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오지 않는 한 병원을 잘 찾지 않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나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을 찾게 됐을 때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도 있고요. 그런 네. 질환들이 많다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간과 관련된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열린마당에서는 열린 특강으로 함께 하는데요. 늦기 전에 꼭 챙겨야 하는 간 건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 얘기하니까요. 평소에 예. 술 좋아하시는 감독님 걱정을 저는 먼저 하게 됐거든요. 예. 감독님 간 건강 어떠십니까? 저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이 술자리가 좀 많아질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 그 수치가 좀 높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 받아서 간장약을 이렇게 매일같이 꾸준히 이렇게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가능하면 술을 하더라도 간하고 해독이 좋은 음식들, 미나리라든가 뭐 콩나물이라든가 북어라든가 북어태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간 그 뭐야 이게 해결하는데 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지정남 씨는 굉장히 네. 또 건강한 편이시니까 네. 간 건강은 그렇게 걱정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나는데 네네네. 자연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간이 이순신 장군 간을 닮았대요. 뭐 진짜로. 진짜로? 간대가 이렇게 부서가지고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막 나가지고 근데 무서웠게 이순신 장군님이 간이 건강하셨던가요? 예, 체질적으로 건강하셨답니다. 아. 그래서 진짜 그 전쟁에서 그런 배포가 네. 있었다 그래. 그분 말씀에 의하면. 예.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혹시 가족력이 있나 이렇게 걱정이 좀 됩니다. 오늘 강연 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마 간 건강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걱정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간에 대한 관심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는 그런 분입니다. 내과 전문의 한정열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딱 뵀을 때 외모가요, 영화 속에 나오는 무슨 주인공 같은 박사님 같은 그런 분위기가 네. 많이 풍기는데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감사합니다. 많이 들으신 거예요? 네, 오늘은 간 박사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간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B형 간염 치료제가 없었죠. 네네. 그런데 1999년도에 B형 간염 치료제가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 약이 나온 이후로 B형 간염의 그 진행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경변이나 간암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때 이후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간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B형 간염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 B형 간염은 수직 감염으로 네. 엄마로부터서 이렇게 B형 간염이 전염되는데 당시 예전에는 그런 수직 감염을 막는 방법이 없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OECD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병률이 높은 것은 수직 감염으로 B형 간염을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오늘 강의를 함께 하다 보면은 간 건강과 관련돼서는 걱정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박수와 함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지게 하지만 열정이 식어버리면 삶에 주름이 진다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남 쌤께서 간이 부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나라 그 속담에 간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간이 부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깜짝 놀랐을 때는 간 떨어질 뻔했다. 그렇죠. 맞죠. 맞아요. 그리고 많이 먹고 싶은데 조금밖에 안 주면 간에 기별도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간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온 그림은 프로메테우스의 간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서 불을 훔쳐가지고 인간 세상에 주게 됩니다. 그에 대한 벌로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산에 묶어놓고 낮에는 독수리가 와서 간을 쪼아먹고 밤에는 날아가게 하는 그런 형벌을 계속 받게 합니다. 그 옛날에 간이 재생이 잘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간은 참 재생이 잘 되는 조직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우리 오리 궁뎅이 김상환 감독님,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글쎄, 이제 제가 들었던 상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간을 통해서 모든 그 불순물을 걸러주고 또 좋은 것은 이렇게 각 그 내장기관에 이렇게 그 공급해주는, 피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해독. 예,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간이 하는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 예. 간은 장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저장하기도 하고 해독 작용을 마친 그런 영양소를 심장으로 보내서 전신으로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알부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복수가 찰 수가 있습니다. 혈액에서 삼투압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리고 간이 안 좋으면 지혈이 잘 안 되죠. 우리 몸에 응고인자를 만드는 것도 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독 작용이 잘 안 되면 간성 혼수도 생깁니다. 그래서 간이 하는 일은 저도 간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일을 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의 위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입니다. 우측 그 상복부에가 있는데요. 원래 이 흉곽은 갈비뼈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심장하고 폐를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간은 횡격막 아래에 있는 복부 장기인데도 불구하고 갈비뼈가 딱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간을 만져서 만져지지 않습니다. 갈비뼈가 딱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간은 그래서 우측 상복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찰할 때 보면 그 의사들이 만지는 곳이 이쪽 우측 상복부를 잘 만져보죠. 말씀하신 대로 간이 부었는 거 보려고. 그리고 이제 간 질환이 많이 진행이 되면 간 경화가 되죠. 간 경화가 되면 간의 우엽이 줄어들고 간의 좌엽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간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꼭꼭 눌러보죠. 그 다음에 또 이쪽도 눌러보잖아요. 이쪽은 이제 비장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비장에서 간으로 혈액이 잘 못 들어가서 비장이 커지게 됩니다. 이래서 진찰할 때는 상복부를 잘 만져보는 것은 간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간 아래에는 노란 이 연두색이죠. 연두색의 담낭 있잖아요. 담낭에서는 간에서 만든 담즙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가 농축을 시킨 다음에 식사할 때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조금씩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 색깔이 노랗죠. 그 담즙 색깔 때문에 우리가 심하게 토하면 노란 물까지 토했다 그러잖아요. 담즙을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쪽 지라에서는 혈액이 이렇게 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 경변이 오면 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라가 커집니다. 비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장이 커진 사람들은 대부분 간 경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복부를 진찰하다가 비장이 커졌거나 간 좌엽이 만져진다거나 이럴 때는
간경변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나온 이런 장기들을 초음파를 할 때 관찰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패널들을 제가 지정해도 되죠? 네. 그러면 지정남 선생님 지정하겠습니다. 예. 어찌까? 뭔 질문하실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간염의 혹시 종류를 아시나요? 간염이요? 네. A형, 네. B형, 네. C형. C형, D형, D형.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 더 E형까지 있는데요. D형, E형은 국내에 거의 없고요. 네. 주로 A, B, C형 세 가지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이건 이제 바이러스 간염이고요. 네. 그 알코올에 의한 간염 있잖아요. 그리고 뚱뚱해서 생긴 지방간에 의한 간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염의 종류는 국내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B형 간염, 네. C형 간염, 네. 알코올 간염, 알코올. 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이 네 가지입니다. 대부분 네 가지 중에 하나죠. 네. 자, 간염의 종류는 우리 지정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러스 간염으로는 A형, B형, C형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A형은 문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급성 간염이기 때문에 낫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만성 A형 간염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만성 간염은 B형하고 C형 간염입니다. 그러면 A, B, C형 간염은 어떻게 감염이 될까요? 우리 김한별 MC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한별 MC님께서는 딱 보기에 네. 술 한 잔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제가 술을 한 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자, 화이팅. 예. 간염은 어떻게 감염이 될까요? 네, 사실은 주변에 뭐간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안 계셔서 저는 사실 좀 무지한 편입니다. 예, 경험해보지 못해서. 근데 술잔 돌려서 이렇게 네네네. 먹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 네. 그러면 간염이 옮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맞습니까?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한참 그런 이야기들이 어. 있기는 네. 했었어요. 술잔 돌리는 문화 네. 없어져야 하고 이렇게 큰 탕 같은 거에서 뭐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원장님께서 해주실 것 같아서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답을 말씀하시면 답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그런가요? 예. 어떻습니까? 예. 우선 그 B형, C형 간염은 말씀하신 것처럼 술잔을 돌린다거나 또는 국물을 같이 떠먹는다거나 해가지고는 옮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방송이 크게 잘못했었죠. 공익 방송으로 그게 나와가지고 B형 간염 환자들에 대한 굉장히 나쁜 편견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병을 숨기고 말을 안 했었죠. 옮길까 봐서. 네, 간염의 감염 경로는요. A형 간염은 대변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이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A형 간염에 걸려가지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버리면 단체가 이렇게 A형 간염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같은 데서 한꺼번에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B형, C형 간염은 혈액을 통한 감염인데 지금은 대부분 일회용 침을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될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해서 항체가 있기 때문에 B형 간염이 혹시 넘어온다 하더라도 혈액을 통해서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B형 간염 항체가 있으면. 그래서 이러한 그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 B형 간염입니다. B형 간염의 감염 경로는 수평 감염과 수직 감염 두 가지가 있는데 수평 감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혈액이 다 내게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된 주사 바늘이 그 대표적일 텐데요. 지금은 그러나 전부 다 일회용 주사 바늘을 쓰기 때문에 거의 그럴 일이 없죠. 예전에는 문신이나 귀를 뚫는 그 피어싱 같은 걸 할 때 다른 사람 썼던 것을 이렇게 쓰게 되면
그것이 옮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수평 감염으로 B형 감염을 오신 분이 병원에서 만나질 못했습니다. 다 아주 위생적으로 일회용을 쓰기 때문에 현재는 수평 감염은 없고, 현재 B형 감염을 치료 중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직 감염입니다. 수직 감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B형 감염을 가지고 있는 산모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의 그 좁은 산도를 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피덩이를 하잖아요. 이때 엄마 피가 이렇게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수직 감염이라 그럽니다. vertical transmission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수직 감염을 받은 분들이 치료 중이십니다. 수평 감염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평 감염은 혹시 B형 감염 예방 접종을 안 해가지고 B형 감염을 혹시 걸리게 된다 하더라도 만성 B형 감염이 되는 확률은 1 내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낫는 거예요. 급성 B형 감염이 성인이 돼서 걸리면. 네. 지금은 이런 수직 감염도 완전히 거의 100% 가깝게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물어보면은요, 우리나라 간경변 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술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간경변 간암의 원인의 대부분은요 B형 간염입니다. C형 간염은 10%. 우리가 주범이라 생각하는 알코올은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비만한 사람들이 간경변까지 올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이 아니고 이 간경변 간암의 원인은 B형 간염입니다. 네, 근데 술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감독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 너무 처음 봤습니다.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저는 간은 술 때문에 다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의외로 B형 간염이 70%거든요. 저는 B형 간염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 네. 그래서 더 잡수려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조금 마음이 약간 놓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조금, 네. 조금. 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B형 간염이 우리가 간 질환 그러면 간 질환에 의한 사망 그러면 간경변과 간암이죠. 모든 간 질환의 종착역은 간경변과 간암입니다. 이 간경변과 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B형 간염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C형 간염은요, 이제는 100% 치료가 됩니다. 거의 100%죠. 옛날에는 더 어려웠거든요. B형 간염보다 C형 간염 치료하기가. 근데 C형 간염은 진단만 되면 바로 약을 쓰면 8에서 10주만, 12주만 치료하면 완치가 되어버립니다. 알코올 간 질환도 완치가 가능하잖아요. 술을 끊으면 되겠잖아요. 네. 근데 알코올에 의해서 간 경화가 온 사람은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마치 그 설사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설사를 참아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술을 참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비만해서 간 경변까지 오는 분들은 역시 살 빼기 어렵습니다. 맛있는 거 안 먹을 수도 없고요. 이미 몸이 무거워서 운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치료가 어렵지만 C형 간염은 완치가 가능하고요. 이제 B형 간염은 완치에 가까운 정도로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B형 간염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간염은 완치가 가능하나요? 아까 정은아 MC께서 틀리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염 말고도 대부분의 질병들을 완치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완치까지는 아니어도 완치 근처까지는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아, 맞습니까? 예. 네. 그리고 그 내과적인 전반적인 질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 봐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낫는 병 있나요?
다 조절한다 그러지 완치한다 하지 않습니다. 뭐 전립선 비대증, 천식, 낫는 병 없습니다. 다 조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비형 간염도 마찬가지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병이지 완치하려고 달라들면 안 됩니다. 약을 쓰면서 바이러스가 없으면 질환이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완치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성 비형 간염의 진행 과정은 5개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조금 어렵겠지만 면역 관용기, 그 다음에 이항원 양성이 면역 활동기, 그 다음에 면역 비활동기, 그리고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 S항원 소실기 이 5개의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보면 앞에 면역이란 말이 있잖아요. 면역이란 말은 뭐냐면은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게 주로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기 때문에 간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면역 활동기는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하니까 제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간이죠. 그러니까 간이 손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면역 비활동기는 역시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활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바이러스 그 자체가 간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면역 세포 활동에 의해서 간이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비활동기란 말이고 그 다음이 또 면역 활동기가 있죠. 그래서 치료는 이 면역 관용기하고 면역 비활동기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간에 염증이 없기 때문에. 네, 면역 활동기인 2번째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4번째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 이 시기는 항 바이러스가 필요합니다. 이때 치료하지 않으면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단계가 어떤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형 간염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대부분 피검사할 때 비형 간염에 대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단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2번째, 4번째 단계라 그러면은 약을 써야 할 단계다라고 생각하시고 약을 드셔야만이 질환의 진행인 간경변, 간암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냥 간 기능 검사가 괜찮으니까 좋다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간암이나 간경화가 있어도 간 기능은 정상인 경우 많습니다. 네. 간 기능 검사는 간의 손상의 정도를 잘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렇게 간경화로 가기도 하고 그나요? 제가 아는 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몇 년간 받아가지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스트레스에 의한 간암의 발생이 가능하느냐?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암이 생기는 것은 대개 4가지입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기 때문에 4가지 질환 중에 하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예를 들어서 간경변이로 인해서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이 생겼을 때 지금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B형 간염 때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암이다라고만 말을 하죠. 원인을 말하지 않죠. 자, 그러면 B형 간염 치료 목표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의 염증이 있고 나면 그 자리가 섬유화가 되거든요. 섬유화가 많아진 간을 간경변이라 그러죠. 간경변이 더 심해지면 이제 복수도 차고 황달도 오고 이런 이제 비대상성 간경변이 됩니다. 이럴 때 간경변에서 이제 간암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흉터 조직인 섬유화에서 간암이 생기기 때문에 간경화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약을 써서 간경변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약들이 다행히도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거의 완전히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치료 목표를 바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안에요, 대부분. 그래서 항 바이러스가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B형 간염 바이러스 양하고 간경변, 간암은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면은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이 많으면 간 경변, 간암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그 중요한 그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을 줄이니까 간 경변과 간암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 임상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항바이러스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입니다. 항바이러스를 먹으면 간 경변으로 이행을 막고 간암으로의 사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B형 간염 이 5개의 단계 중에서 두 번째인 이양원 양성, 네 번째인 이양원 음성인 면역 활동기는 말 그대로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그 말이죠. 이 전쟁이 일어난 장소가 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손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는 항바이러스를 써가지고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완전히 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져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혈압을 치료할 때 정상하고 비슷한 혈압이 되면 뇌졸중이랄지 심장마비에 대한 위험으로부터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죠. 혈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이 잘 조절이 되면 정상인처럼 당뇨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합병증이 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 혈액 내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항바이러스의 목표가 간경변, 간암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인데 이걸 잘 모르고 치료하지 않고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말 어느 날 왔는데 간암이 생겨 있다거나 상당히 진행된 간경변 환자를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B형 간염의 치료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항바이러스를 써서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는 이 항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약을 쓰다 보면 그런 단계가 올 수 있고 지속적으로 약을 쓰다 보면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S항원, S항원이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B형 간염이 걸렸다 그 말인데요. S항원이 소실되는 분이 계세요. 매우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B형 간염의 치료는 이제는 S항원 소실이 될 때까지 치료를 합니다.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료해서 S항원이 혹시 소실되면 좋고 소실이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바이러스만 검출되지 않으면 질환의 진행을 막기 때문에 S항원이 소실이 되면 약을 끊을 수 있다는 장점만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항바이러스에는 혈액 내에서 DNA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약을 써보면 1년에 한 90%가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없어집니다. 그런 그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그 B형 간염 같은 경우에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B형 간염에 걸렸는지를 알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 말고 스스로 좀 자각할 수 있는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 되게 B형 간염 있는 분들은 본인이 저희 B형 간염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전보다 훨씬 더 피곤하다. 이럴 때는 간에서 보내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우연치 않게 검사하다가 간 수치가 올라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늘 피곤을 달고 사는데 네. 이게 참 쉽지 않는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직장인들이 피곤한 것은 과로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피곤하다 하겠죠. 네, 정기적인 검진이 그래서 네. 중요한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시력이 좀 갑자기 떨어진다고 간하고 또 시력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것도 자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간과 시력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는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잘못 알고 국악을 있는 잘 상식들이 참 하시잖아요. 많네요. 네, 그러니까요. 잘못된 상식이 많네요. 네. 저도 간이 안 좋으면 시력이 좀 저하되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또 생각을 좀 달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그 시력이 나빠집니다. 네. 그 눈하고 간하고 관련은 대개 눈으로 황달이 오기 때문에 눈하고 관련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 북쪽에 있는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고 이제 로마로 들어오게 되는데 로마 원로원에서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율리우스 시저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이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장 해제하지 않고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간 경변 진단을 붙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비형 간염 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간 경변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약을 안 쓰는 분들 계시거든요. 본인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약을 안 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항바이러스를 썼을 때 어떻게 좋아지는가를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해야죠. 간 조직 검사. 일반적으로 조직 검사 그러면 암을 진단할 때 사용하잖아요. 간암은 조직 검사하지 않습니다. 초음파로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CT나 MRI로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 있어버리기 때문에 조직 검사 없이 바로 수술하든지 지지든지 혈관을 막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 간은 왜 조직 검사를 하냐 그러면 섬유화가 좋아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 다치면 생기는 것이 흉터죠. 그게 바로 섬유화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간염을 앓고 나면 그 자리에 염증이 났으면서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섬유화인데 간 내에 그게 많이 찬 것이 간 경화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으로 섬유화 양을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간경변 환자의 조직 검사가 좋아지면서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면 5년 동안 말씀드린 혈액 내에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4사람 중에 3사람은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닙니다. 어머, 이야, 예전처럼 간경변이면 그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약을 안 먹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조직 검사를 통해서 꼭 간경변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초음파를 통해서도 진단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간 섬유화 스캔입니다. 말 그대로 섬유화, 간 섬유화를 측정할 수 있는 간 조직 검사하는 부위에서 대고 초음파를 탕탕 쏩니다. 그래서 간 내를 지나가는 속도를 재게 되는데 간 경변이 있으면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딱딱하니까. 정상인 간들은 아주 선홍색이면서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소리가 잘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간 경변이 좋아지고 있는가를 평가를 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비형 간염을 치료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간암입니다. 예전에는 비형 간염에 의한 사망은 전부 다 그 비대상성 간경변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성 혼수, 복수차고, 간성 혼수 의식을 잃어버리고, 복수차고, 전부 다 이랬었죠. 지금은 그렇게 사망하는 분이요 10%밖에 안 됩니다. 비형 간염의 사망은요 지금은 90%가 간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형 간염을 치료하는 제일 중요한 그 목표는 간암의 예방입니다. 그래서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요. 초음파입니다. 그리고 간암 표지자라고 하는 알파 피토 단백 이 2가지를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B형하고 C형 간염이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기에 간암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모든 병은 조기에 찾으면 치료 방법이 많죠. 수술할 수도 있고 거기에 혈관을 따라가서 항암제를 넣으면서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서 쭉 주사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익혀버려요. 암 있는 부위를. 이렇게 쉽게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으면 국가검진이 1년에 2차례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꼭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B형 간염 그 유병률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10%였습니다.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예방 접종이 생겼고 주산기 아기를 태어난 신생아에게 예방 접종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항체가 생길 때까지 B형 간염 항체를 같이 넣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산모들은 전부 다 산모들은 그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산모들은 태어난 신생아에게 바로 12시간 안에 그 수동 능동 면역을 해서 B형 간염이 걸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B형 간염이. 예. 그래서 현재는 2%예요. 그런데 20세 이하는 0.1%입니다. 집에서 애 낳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1000명당 1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주 나중에는 희귀한 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다릅니다. 30대는 3%, 외기도 쉬워요. 40대는 4%, 50대는 5%가 B형 간염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B형 간염은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B형 간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 모든 간 질환의 최종 종착역은 간경변이와 간암이거든요. 이 간암의 그 발병률이요. 20대, 30대 이러다가 40대가요. 쑥 올라가 버립니다. 50대는 더 올라가고요. 60대는 더 올라가 버립니다. 모든 암들이 나이가 많으면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B형 간염도요. 나이가 많으면 간암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국가 검진으로 6개월마다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간암 검진을 해드립니다. 어떠한 질환도 국가에서 초음파를 해주는 게 없습니다. 무료로. B형, C형 간염은 반드시 해줍니다. 해주는데요. 우리가 담배를 피면 폐암이 걱정하죠. 그 한 10배 된다 그래요. 담배 피는 사람, 안 피는 사람보다. 주생남 쌤 안 놀라시네요. 아니 지금 제가 언제 이거 초음파를 했더라 그 생각하고 있느라고. 지금 하러 그런데 가야 되나. B형 간염이 있으면 간암이 60에서 100배입니다. 너무 높지요. 그러니까 B형, C형 간염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B형 간염 있는 사람, C형 간염 있는 사람이 주의할 것 3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술, 비만, 담배가 있습니다. 담배는 바람인자죠. 술하고 비만은 그 자체가 간경변으로 갈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간경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하고 권장하는 음식은 커피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소식으로 커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몸이 면역이 떨어져서 병이 생겼다 생각하는 분들이 면역 증강제를 찾고 있는데요. 면역 증강제란 것은 없습니다. 면역 증강제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네.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몸에 좋으라고 즙이나 농축 엑기스나 우려낸 물, 버섯이나 네. 다리고 네. 버섯 다리물 같은 거 많이 먹고들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에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면 B형 간염 있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이제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B형 간염을 우리나라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제는 임신 중에도 항바이러스, 요건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리어드라는 약을 먹게 됩니다. 비리어드. 예, 비리어드 아주 유명한 약입니다. 이 비리어드를 임신 후반기에 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신생아가 태어나고 나서 한 4주 정도까지 더 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놀라지 마세요. 100%입니다. 수직 감염을. B형 간염이 있는 산모가 이걸 몰라가지고 우와. 자기 자식에게 B형 간염을 줘버리면 평생 후회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을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임신 중에도 약을 먹고 태어난 아기는 또 수동 능동 면역을 한다 했었죠. 그거 하면 100%입니다. 그리고 산모들은 10% 보험급여 10%만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할지 약제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꼭 B형 간염이 있다고 알고 계시는 산모들은 병원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자, 간과 관련돼서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도 참 많았고 맞아요. 제대로 된 내용들을 들을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오늘도 제대로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분도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오늘 좀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평소에 조금 궁금했던 점이요. 저는 이제 B형 간염 항체 보유자인데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약주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알코올성 간염 뭐 이런 것들이 좀 수치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데
비형 감염 항체가 있으면 간암으로 갈 확률, 네. 수치가 어느 정도로 감소가 될까요? B형 간염이 없으면 간암의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매우 낮다고 하는 것은 술을 드시잖아요. 네. 술에 의한 간암이 아까 10%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정도의 확률은 있지만 B형 간염 때문은 안 되죠. 근데 다른 것하고 다르게 B형 간염은 섬유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섬유화 조직에서 간암이 생기기 때문에 알코올 이런 것보다는 B형 간염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죠. 예. 그래서 알코올로 인해서 간이 좀 수치가 나쁘면 저는 아까 제가 그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간장약을 제가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간 기능을 떨어뜨리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간 기능 검사를 해가지고 GOT, GPT 검사를 예, 하지요. 예, 맞습니다. 이건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간이 좋아진 간은 물음표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말씀드린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술, 비만, C형간염 완치, B형간염 항바르세로의 질환 진행을 막는 거. 이것이 근본 치료이고요. 예. 간장약은 일부 도움이 된다고 설명은 하지만 원인 치료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저 원장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그 감독님께서 하신 질문에 덧붙인 질문인데요. 간 수치가 높아서 간 약을 처방받아서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안심하셔서 술을 같이 드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안 드셔야 되는 거죠.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그냥 약은 그럴 때는 그 영양제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진 않죠. 술을 먹는데 약을 먹는데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 감독님께서는 아무래도 사람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술을 드시게 될 것이고 걱정이 되시니까 간장약을 드시는 것 같으신데요. 일부 도움은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요. 네.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정남 씨 궁금한 거? 네, 그러면은 저도 이제 항체가 있긴 한데 네네. 한 번 생긴 항체는 이제 평생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백신을 이렇게 예. 3회 정도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2번 맞고 한참 늦어버렸으면 어쩝니까? 다시 괜찮합니다. 처음부터 맞아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은요. 그냥 3번째 한 번 더 맞으면 됩니다. 기간은 관계없이요. 가능하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맞아야 되지만 예방 접종이라는 것은 스케줄보다 빨리 맞으면 안 됩니다. 그 스케줄보다 늦게 맞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번 맞아도 약 30%, 2번 60%, 13번 맞으면 한 90% 정도 항체가 생기거든요. 2번을 맞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더 추가로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B형 간염 항체가 있으면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B형 간염 환자의 피를 그냥 수혈을 해줘도 B형 간염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B형 간염 항체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으면요 평생 갑니다. 그런데 항체 역가라는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검사를 하면 없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내가 B형 간염 항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예방 접종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저희 계속해서 좀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Q&A 저희가 좀 미리 준비한 질문과 관련돼서 우리 원장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커피가 간에 도움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커피가 간에 도움이 된다는데 믹스 커피도 도움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믹스 커피. 됩니다. 됩니까? 네. 모든 커피가 다 됩니다. 믹스 커피도 되고, 디카페인 커피도 되고, 그다음에 커피 원두에 관계없이 다 됩니다. 아라비카 원두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로부스타 원두나 다 괜찮습니다. 커피 양의 증가해서 간경변, 간암의 빈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다면 많이 드셔도 되는데 커피가 몸에 안 맞는 분들도 있잖아요. 심장이 우둥거린다 할지 속이 안 좋다 할지 불면증이 와버린다 할지 이런 경우들은 안 되겠지만 좋아하는 거라면 술집에서 만나지 마시고 카페에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네, 그 잔수는 상관없이 그 카페인 양에만 상관이 없다면 네네. 간과 관련돼서는 더 좋아진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나왔던 질문인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저희가 들어볼게요. 자도 피곤한 만성 피로의 이유가 간 때문인가요? 네. 유명한 노래도 있지요. 그렇죠. 간 피로는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네. 예,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또는 알코올 간 질환, 비알코올 지방 간 질환 4개의 질환이 있다 그랬죠. 예. 이 4개의 질환이 있는 사람이 피곤하면 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상태인 게 아니라 간혹은 급성 악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곤하고요.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손목 운동을 많이 하면 또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 운동. 대체 목 운동도. 네, 그리고 비만한 사람이 살이 더 찌면 피곤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피곤의 원인은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일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때. 그런데 내과적인 질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내과적인 질환으로는 당뇨병, 그리고 그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당뇨병이 조절이 안 될 때,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 불면증, 뭐 이런 것이 있으면 피곤하다 병원에 오십니다. 원인이 간 때문인가 알아보시려고. 예. 네. 자, 그리고요. 다음 질문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술을 많이 마셔도 안 취하는 사람은요. 간이 건강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아무리 술을 먹어도 있어요. 술의 영향을 안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짱. 이게 간이 건강해서입니까? 언능 말씀해 주세요. 만약 술이 약한 사람들은 술을 많이 못 마실 겁니다. 그 술 분해 요소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술 때문에 간이 망가질 위험성이 적죠. 근데 술이 센 사람들은 술을 분해하는 술 분해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하기 위해서 먹다 보면 많은 양을 먹게 되죠. 그래서 간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간이 건강해서 술을 그렇게 잘 먹는 것이 아니고 술 분해 효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욱더 간에도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취한다고 나는 간이 건강하니까 많이 마셔도 된다는 안 되는 행동이군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네.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 간 이식 후에 술을 잘 먹게 되기도 하나요? 아, 술을 잘 드시는 분의 간을 이식했을 때. 네. 그러니까 간 이식해서 좀 더 건강해진 상태라는 거를 좀 가정을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그런데 간 이식을 할 때 이식에 절대 금기가 있는데요. 술 중독자는 절대 금기입니다. 간을 이식을 해줘도 다른 사람은 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기 때문에 상대적인 금기가 아닙니다. 술 중독자는 간 이식의 절대 금기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간 경변이나 이제 간암 때문에 간 이식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아마도 술을 안 드실 것입니다. 저것은 좀 이상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기가 굉장히 힘든 질문이었다. 예, 이렇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약을 오래 먹으면 간 손상을 걱정해야 하나요? 주변에서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네. 많으셔요. 예, 제가 답을 잘해야 되겠네요. 예전에는 한약을 장기간 먹고 간 손상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건 독성 간염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전 최근 몇 년 동안은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아마도 한약 중에서 간 독성 있는 것들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약 먹고 간 나빠진 분들을 이제는 못 봅니다. 대신에 본인이 한약재를 사가지고 와서 데려 먹는다거나 오메오메. 또는 버섯 오메오메. 그리고 건강식품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네. 이런 것을 데려 먹고 간 독성이 있어 오는 분들은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약을 먹고 싶을 때는 한의사하고 상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간 절제를 하면 간이 다시 재생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슬라이드에서 프로메테우스의 간 이야기했었죠. 간 절제를 할 때는요. 예를 들면 생체 간 이식,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생체 간 이식을 할 때는 간의 70%를 떼가지고 이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30%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30%가 충분히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손상이 많이 되어도 증상이 없는 겁니다. 70%가 없어도 기능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간 간 절제를 절제를 해도 했을 때? 간이 재생이 되는지요? 그렇죠. 재생이 되죠. 그래서 원래의 크기로 됩니다. 좀 신기하죠? 근데 원래 크기보다 더 커지지도 않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 크기까지만.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간 이식을 한 번 더 해주고 싶다.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간 세포가 막 불어나서 간이 커진 것이 아니고 간 세포 자체가 커졌다 그래요. 간이 증식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번밖에 이식을 못 합니다. 좀 우스운 생각입니다만 별주부전에서 토끼가 용왕님께 간을 충분히 한 30% 정도만 남기고 드려도 됐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예. 드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간염에 걸려도 헌혈과 수혈이 가능한가요? 아마도 헌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헌혈하면 혈액을 통해서 옮기는 병들에 대한 검사를 다 합니다. 미리 하죠. 예,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뭐 이런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헌혈을 참 고마운 마음으로 했지만 쓸 수 없고 폐기 처분됩니다. 예. 수혈은 어떤가요, 원장님? 수혈은 가능하죠. 받는 거. 내가 간염에 걸렸는데 누군가의 혈액을 받는 것은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건 가능하죠. 네. B형 간염 환자들도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간 이식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피가 필요하겠죠. 네. 자, 수혈은 받을 수는 있는데요. 내 헌혈은 피를 안 되고. 줄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간 영양제와 건강 보조식품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이것은 우리 김성환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보조식품, 보조약으로 먹는 거 제일 많이 먹는 것이 실리마린, 우루사와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부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간에 좋다고 하는 건데 그런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간 기능 검사가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영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 주고 약 주고 될 수가 있습니다. 나 간장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면서 더 마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어요. 요새 네. 젊은 층에서 헬스 운동 붐이잖아요. 갖고 네. 막 이것저것 먹고 간에 물이 간다고 간 영양제 또 먹더라고요. 해독제를. 그런 경우는 진짜로 실제로 제 아들이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건 좋은데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간 기능 검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너무 격하게 할 때. 네. 그 중에 이제 간 기능 검사 GOT, GPT 그러죠. 네. GOT는 꼭 간이 아니라 근육에서도 나오거든요. 근육이 파괴되어도. 네. 그래서 근력 운동을 너무 강하게 하면 GOT가 올라가서 간이 나빠진 것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는 간하고는 상관이 없을 텐데요. 네. 자,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이 수치가 높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간 기능 검사를 지금 아마 간 수치를 한 것 같습니다. 간 기능 검사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대표적인 거 항상 네 가지 B형, C형, 알코올,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또는 이제 독성 간염 이런 것에 의해서 간 세포가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 얼마 정도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매일같이 이제 파괴되고 재생되고가 비슷한 것입니다. 비슷한 것인데 이 간 세포 중에 이 파괴가 되면은 세포질 안에 있던 효소가 이제 혈액내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기능 검사를 할 때는 그 간 효소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간 효소 수치가 높다고 하는 것은 간 세포가 파괴되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의 중에 살짝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지방간이란 무엇이며 간 질환의 원인이 되나요? 네, 지방간은 일반적으로 이 간 무게의 5% 이상을 이 지방이 있으면 5% 이상의 지방이 있으면 지방간이라고 하고 두 가지가 원인이었죠. 알코올, 알코올성, 비알코올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남자들은 두 개 다 있습니다. 술도 마시고 비만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있고 또 질문이 뭐였죠? 지방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간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인지. 그렇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나라 간암, 간경변의 10%씩은 그 알코올 지방간, 비알코올 지방간 이것이 진행해서 간 경화, 간암이 되어서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지는 질문으로 만나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음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주를 하는 경우에 지방간 발생 위험이 어느 정도나 얼마나 커지는지. 일단 그 음주하고 술에 의한 지방간은 이 알코올 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알코올 양으로는 남자는 하루 30g, 여자는 20g. 여자가 30g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네. 해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약간 더 술에 약합니다. 간 손상이 더 잘 되거든요. 근데 30g 그러면은요 소주 반병에 해당이 됩니다. 반병 이상을 알코올- 먹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알코올 양으로 30g 그러면 소주 반병.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3분의 1병. 그것을 매일같이 먹는 매일같이 일주일에 소주 3병 남자들은 여자는 2병 이상을 계속 먹으면 알코올 간 질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알코올 간 질환이고요. 그걸 못 먹는 분 있죠. 술을 먹긴 하는데 그런 분들은 지방간이 있으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라 그럽니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양이 많으면 그만큼 지방간 질환이 더 많이 생깁니다. 네. 연결되는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바로 질문 드리죠.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음주의 영향을 받나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 알코올 간 질환이 이제 덧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환자들도 술을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간경변에서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자주 네. 있는 건가요?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제가 카페에서 비형간염 환우회 등에서 답을 달고 있는데요. 저 질문이 참 많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은 1년에 약 3 내지 5%입니다. 그다음에 간경변에서 간부전, 간이 기능을 못 해버리는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가는 것도 1년에 약 3 내지 5%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10년을 모아놨다 생각하면 상당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간염에서 간암이 생기는 것은 1년에 한 1% 정도입니다. 근데 간 경화가 생겨버리면 간암이 생기는 것이 1년에 3 내지 5%입니다. 더 심각한 상태인 비대상성 간경변, 복수차고 홍다로고 이랬을 때는요. 1년에 7 내지 8%가 간암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형간염을 치료할 때는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늦게 치료를 시작을 하면 그만큼 간암의 위험성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치료할 단계인가 보아서 항바이러스가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다시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일어나 그대로 좀 주시고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원장님과 함께 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두 분 어떻게 간 건강 지킬 자신 있으시죠? 네, 저는 그 내과 의사가 그 처방전을 준 약을 가지고 먹으면서 약간의 자신감을 좀 가졌었는데 조심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들었습니다. 하루 30g이라고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30g에 소주 반병. 네, 그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예. 저도 병원에서 항체 있고 좋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무서워서 더 못 물어보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궁금증이 너무 많이 해결된 것 같아가지고 초음파 꼭 검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우선 제가 좋아하는 그
우리 오리 궁뎅이 김정환 감독님이랑 같이 해서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B형 간염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C형 간염은 100%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치료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간경병, 간암의 진단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B형 간염을 대를 이어서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수직 감염 예방 방법도 있는데 그걸 몰랐을 때 평생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B형 간염은 완치되는 병은 아니고 현재 조절하는 병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완치되는 약이 나오면 그때 치료하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혈압을 가진 분들이 완치하려고 혈압약을 먹는 건 아닙니다. 조절의 개념이죠. B형 간염도 조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치료에 충실히 해야만이 나중에 정말 C형 간염처럼 완치하는 약이 나왔을 때 간경변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약을 갈아타야만이 간암의 위험성이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열린 특강 오늘은 내과 전문의 한정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열린마당 오늘은 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침묵의 장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시나 증상을 느낀다고 했을 때 그때는 늦은 거니까요. 미리미리 꼭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